반갑습니다. 소개받은 니어솔루션의 최용덕이라고 합니다. 아침에 조금 일찍 와서 1층하고 3층 부스를 둘러봤는데 혹시 다들 부스 둘러보실 시간이 좀 있으셨나요? 이거 이제 듣고 이제 부스 이제 가보실 예정이신 것 같은데 정말로 기술은 나날이 발전한 것 같습니다. 못 봤던 업체들도 새롭게 참가하기도 하고 또 이게 될까 했던 기술들이 또 산업화가 되고 실제 사례에 적용되는 것들을 보면서 좋은 기술이 현장에 언젠가는 반드시 들어가는구나 라는 또 확신을 또 저도 받고 방금 강연장으로 돌아왔습니다. 발표 주제는 소프트웨어 디파인드 웨어하우스입니다. 그리고 이 말은 우리가 옛날부터 물류 자동화, 스마트 물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이렇게 계속 뭔가 새로운 용어들을 가지고 산업이 뭔가 포장을 하는 것 같처럼 느낌도 주긴 하지만 각각의 이 의미들이 담는 게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용어들이 본질적인 것들을 좀 살펴보면 정말로 기술이 발달하고 산업이 발달하고 그 페인 포인트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것들이 주로 포인트가 되는구나 라는 것들이 반영이 된 키워드라고 생각을 합니다. 즉 과거에는 뭔가 매뉴얼 그리고 수동으로 했던 것들이 1차원적으로 자동화가 필요했기 때문에 물류 자동화라는 것들이 강조된 키워드였던 것 같고요. 이런 물류 자동화된 설비들이 하나둘 물류센터에 들어가다 보니까 이런 애들이 조금 더 연결되면 좋겠다라는 관점에서 물류 IoT 그리고 이런 것들이 잘 연결돼서 돌아가는 물류 창고가 곧 똑똑해지는 거 아닌가 라고 해서 스마트 물류라는 용어가 나왔던 것 같고요. 이게 기술과 이 기술들이 연결이 되고 설비와 설비가 연결은 되었지만 얘가 조금 더 잘 돌아갔으면 좋겠다라는 관점에서 데이터들을 보고 싶고 이런 데이터들이 정말로 생생하게 보고 싶다라는 차원에서 디지털 트윈 그리고 데이터 분석 이런 것들이 또 한 번 우리에게 다가왔던 것 같고요. 그리고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스스로 능동적으로 정확하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게 최근에 나오고 있는 피지컬 AI 그리고 이런 기술이 물류에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저희는 소프트웨어 디파인드 웨어하우스라고 물류센터 안에서 이루어지는 작업을 과거와 같이 사람이 계획하고 사람이 중심으로 뭔가 설비들을 집어넣어서 스마트한 물류 창고를 운영을 하고 싶지만 결과적으로는 유기적으로 물류센터가 돌아가면서 피지컬 AI 같은 시스템들이 녹아들어가 있는 창고 소프트웨어 디파인드 팩토리가 나온 것들이 있는데 소프트웨어 디파인드 웨어하우스는 뭐 아주 생소한 용어는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이런 궤를 따라가다 보면 물류 창고가 테슬라가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 그리고 다른 완성차들이 갖고 있던 이런 제조 프로세스의 공정을 소프트웨어 디파인드 팩토리라고 그들은 정의를 하고 이렇게 짧은 시간 내에 생산과 제조를 혁신을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저희도 같은 사상을 물류센터에 접목을 하고 구현을 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실제 물류 자동화 시장은 매년 성장하고 있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물류 자동화 시장에 새로운 기술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조금 한 2, 3년 된 기사긴 한데 본질은 보시다 보면 오른쪽과 똑같습니다. 우리가 물류를 하다 보면 고객이 우리 제품을 천년만년 우리 창고를 통해서 써주는 것도 아니고 특별하게 엄청난 투자를 해주는 조건으로 우리가 물류를 수주하는 게 아니면 우리의 고객은 2, 3년, 짧게는 1년 단위로 바뀌는 환경에서 내 창고를 또는 내가 임대를 해야 될 창고에 어떤 설비 장비를 넣는 게 최선인 것인가. 이게 과거에는 물류 자동화 회사 또는 물류 기업 내에 자동화와 관련된 인사이트가 있는 분들이
그 상황에 맞게끔 물류센터를 디자인을 하고 운영을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장의 변화, 고객의 변화가 발생했을 때 물동량이 차지 않아가지고 운영에 어려움을 겪는다든지, 고객이 바뀌었을 때 이 창고를 재활용한다라든지, 똑같은 고객을 또 유치하기 위해서 고생을 한다라든지, 심지어 이 설계된 것들이 잘 운영이 되지 않아가지고 정말로 50억, 100억의 설비가 고철로 다시 팔리는 그런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컨퍼런스를 통해서 정말로 강조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물류 자동화의 시장이 하드웨어 공급자 중심에서 소프트웨어 솔루션 기반의 공급자로 변모하고 있다라는 걸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거를 잘할 수 있는 게 결국은 소프트웨어 기업입니다. 하드웨어는 가서 보시면 올해 나왔던 기업, 내년에 나올 기업, 작년에 나왔던 기업은 계속 바뀝니다. 결과적으로 어떤 회사, 어떤 제품이 압도적으로 전 세계를 리딩하지 않는 이상 많은 기술들을 내가 잘 활용할 수 있고, 내가 쓰고자 하는 프로세스에 맞게, 그리고 변형성 있고 확장성 있게 쓴다고 하면 결국은 이것들은 소프트웨어를 통해서 정의할 수 있어야 되고, 소프트웨어를 통해서 유연하게 활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 관점에서 저희들은 물류의 기본 프로세스에 집중하고 그 프로세스에 맞는 설비와 장비 그리고 솔루션들을 고민을 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소프트웨어 디파인드 비이클이라고 하는 것들은 여러분들 잘 아실 겁니다. 알아서 잘해줬으면 좋겠다라는 게 이제 운전을 할 때도 자율주행에서 이제 레벨 5지 않습니까? 근데 현재 많은 자율주행 차들이 뭐 레벨 5라기보다는 우리가 제품을 판매하기 위해서는 레벨 3, 레벨 4까지 가고 있는데, 운전을 해보시면은 뭐 드라이빙 어시스턴트 그런 기능 같은 경우는 내가 이제 핸들만 손에 얹고 있으면 차선 변경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다 잡아주게 되고, 차 간 거리라든지 속도라든지, 그리고 조금 더 나은 차량의 경우에는 차선 변경을 포함해서 목적지까지 가는 그런 드라이빙을 경험하실 수가 있을 텐데요. 과거의 자동차 회사들은 제품, 부품, 그리고 편의사항, 이런 운전의 그런 기본적인 것들을 집중을 하다 보니까 보통은 엔진, 뭐 전 세계에서 북미에서 엔진 성능 최우수 기업 이런 것들로 어필을 많이 하게 되는데, 테슬라는 사실 그런 거에 집중을 하지 않았어요. 얼마나 운전자가 편리하게 안전하게 운전을 할 수 있는지, 그런 관점에서 자동차에 대한 정의를 다시 바꿨습니다. 그래서 자동차는 소프트웨어를 통해서 업데이트가 가능해야 된다. 우리가 아이폰을 질리지 않으면 주구장창 쓸 수 있는 것처럼, 그리고 테슬라를 타는 분들은 내가 차를 사고 있지만은 주기적으로 기능이 업데이트되고 변화가 되고 내가 차 한 대를 질리지 않는 이상 계속 쓸 수 있는 그런 사상처럼, 물류센터도 내가 필요한 적정 설비들을 집어넣었다고 한다면 각각의 설비들을 유연하게 쓸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사상들을 반영을 하고 싶다. 그리고 비용이라든지 결과적으로는 어떤 상황을 물류센터에서도 이 테슬라의 차량에 탑재되어 있는 그런 소프트웨어 같은 것들처럼, 오늘의 물량은 이런 구성으로 되어 있으니까 내가 A 설비에 얼마, B 설비에 얼마, C 설비에 얼마, 그리고 A 설비가 지금 이런 상황이니까 이거를 다시 B 설비에 갖다 주는 게 좋겠다. 우리가 운전을 하다 보면은 자동으로 차선을 잡아주는 것처럼 물류 상황을 잘 보면서 판단을 하고 뭔가 제어를 하고 지시를 할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이 필요하다라는 것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물류센터도 연결성과 통합성이 중요시 되기 때문에 결국은 이런 것들을 잘하는 게 소프트웨어 기업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피부로 와닿는 분들은 정말로 절감하실 거예요. 하드웨어 기업 A사에게 어떤 설비를 요청을 했는데 내가 어떤 고객을 유치하거나 어떤 기능이 필요해서 B사의 설비를 갖고 왔는데, 이거는 저희가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돈을 얼마를 주셔야 됩니다. 이거는 하고 싶지가 않습니다. 이거 하려면은 정말 돈을 많이 요구해서 그냥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 앞서 말씀드린 그런 실패 사례와도 괴를 좀 같이 하고 있습니다. 니어 솔루션은 2017년도 창업 이래 지속적으로 물류센터에서 수행되는 업무의 최적화에 집중한 기업입니다. 이것들을 소프트웨어로 다방면으로 풀어가고 있었고요. 초반에는 고객의 주문을 분석해서 이 주문을 어떻게 최적화하는 게 좋을지, 그리고 이런 최적화 기능에 대한 사상들을 최근에는 박스를 어떻게 추천을 하는 게 좋은지,
그리고 재고를 어떻게 물류센터에 적치를 하는 게 좋은지, 이런 것들이 과거 물류 시스템에서는 WMS가 상당 부분을 소화를 했었습니다. 하지만 WMS는 아주 초창기 물류센터에서 사람과 주로 작업을 하기 위한 지시, 그리고 특정 설비, 예를 들어서 컨베이어라든지 소터라든지 이런 제한된 설비 장비를 통해서 물류를 운영할 때 그나마 주문을 지시를 내리고 작업자가 소화할 수 있는 정도의 기능을 이 물류 오퍼레이션단에서는 소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물론 WMS가 갖고 있는 다양한 기능들이 있지만 물류 현장에서 피킹하고 출고하는 과정에서 최근에 상당히 많은 기술들이 들어오면서 WMS가 할 수 있는 기능들의 범위를 벗어나는 것들이 많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WMS가 소화해야 되지만 소화하지 못하는,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WCS, WES가 요구되는 기능들이 결국 WMS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기능들이기 때문에 이 주문과 관련된 그리고 최적화에 관련된 연구들을 많이 했었고요. 그리고 그런 기술력을 바탕으로 WES라고 하는 솔루션을 2022년에 SaaS로 출시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2022년 이후에 지속적으로 이 물류 실행 시스템을 기존 설비의 운영 최적화, 그리고 신규로 도입되고 있는 설비, 즉 예를 들면 소팅과 관련된 로봇까지 결합하는 사례를 저희가 확보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그 WES 기반으로 로봇이 주도가 되는 물류센터를 운영하는 프로젝트를 수주한 바 있습니다. 물류센터는 앞서 발표하셨던 오토스토어와 같이 아주 물류센터에 특화되고 목적성이 강한 제품도 있고요. 오토스토어를 비롯한 상당히 많은 기업들이 웨어하우스 로보틱스라고 하는 이런 산업군으로 이제 성장하게 되고, 그 안에서 물류센터의 디지털 트윈, IoT, 그리고 다음 발표할 트윈이와 같이 이런 인트라 로지스틱스 로보틱 솔루션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복잡해지고 있는 물류를 어떻게 할 수 있냐라는 것들을 보여주는 게 바로 가트너에서 발표하고 있는 2023년, 2024년 서플라이 체인 익스큐션 하이프 사이클입니다. 2023년에 보시면 이 기술들이 의미하는 게 뭐냐면 물류 창고에서 쓸 수 있는 기술들의 관심의 정도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처음 들어왔을 때는 이게 뭐지? 하고 상당히 많은 호기심을 갖는 기술들입니다. 여기에 있는 기술들은 다른 산업에서는 이미 보편화되었을 수도 있고 다른 산업에서도 같은 단계의 관심을 받을 수도 있지만 산업별로 이 기술에 대한 수용성이 다르기 때문에 2023년 같은 경우에는 실제 리얼타임 로케이션 서비스, 그러니까 실제 물류 창고에서 작업자들의 위치, 그리고 작업자가 아니더라도 이 사물들의 위치를 고려한 WMS에 관련된 관심이 있었고요. 그리고 탄소와 관련된 이런 솔루션에 대한 관심도 있었고, 물류 창고의 디지털 트윈에 대한 관심도 있었고요. 그리고 멀티 에이전트 오케스트레이션, 다양한 것들을 통합하는 것들에 대한 관심도 많이 있었습니다. 이게 반증하는 게 뭐냐면 다양한 것들을 통합을 해야 될 필요가 생기니까 저런 기술이 생기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물류센터에서 2023년에 가장 많은 관심을 가졌던 기술이 바로 WES입니다. WES를 네가 지금 여기서 얘기하니까 WES를 처음 들었다라고 하는 분도 계실 텐데, 그럼 WES는 뭐냐라고 하시면 Warehouse Execution System입니다. WMS와 WCS 중간에서 효율적으로 물류센터에 엮여있는 사람, 설비, 장비를 통합하고 통제하는 것이 WCS라고 하면 이런 것들이 정말로 본연의 목적에 맞게 잘 수행될 수 있도록 지시를 내리고 모니터링하는 것이 WES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WCS라고 하는 기술은 이미 이 기술이 들어왔어요. 아, 좋구나. 근데 이게 실제로 통합을 해보니까 잘 안 되네. 오류도 많이 났네. 이러면서 많은 불평과 비난을 받으면서 결국은 산업의 요구 그리고 시장의 성장성 때문에 안정화된 영역으로 가 있습니다. 그리고 WCS는 이미 여전히 그 자리를 유지하고 있고요. 2024년에도 마찬가지로 생성형 AI가 물류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LLM 모델이라든지
생성형 AI, 최근에는 또 이제 피지컬 AI라고 하니까 아마 2025년 빠르면 26년에는 또 여기에 이제 피지컬 AI를 물리에 적용을 해볼까? 라는 그런 관심들이 또 여기에 반영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차이점은 뭐냐면 2023년, 2024년의 이제 차이점은 23년에는 웨어하우스 피킹 로봇, 모바일 소테이션 로봇, 뭐 다양한 그리고 큐브 스토리지 시스템 이런 것들이 하나의 요소 기술로 들어가 있었는데 24년도에는 이런 기술들이 이제 인트라 로지스틱스 스마트 로봇 이런 것으로 통합이 되어 있습니다. 결국은 이런 다양한 로봇들 그리고 다양한 물류 창고에 들어오는 솔루션들을 통합을 하는 것까지는 알겠고 이게 상품화가 되고 시장이 형성된 것까지는 알겠는데 갑자기 뭐 WCS보다 더 나은 게 왜 필요하지? 라고 하는 거는 결국은 통합의 대상이 증가는 했지만 최적화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최적 운영, 내가 사용자 관점에서. 그리고 고도화 기술을 도입에 따른 운영의 안정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앞서 말씀드린 오토스토어와 같은 특정 영역과 특정 제품과 특정 프로세스에 특화된 것들은 도입을 하면 끝이지만은 일반 물류를 하는 3PL 기업의 경우에는 고객이 바뀔 수도 있고 그 목적에 따라 뭔가를 추가를 할 수도 있는데 그럴 때 이 기술들이 저렴해지기도 하지만은 또는 그 도입에 대한 규모에 따라서 이런 운영에 대한 안정성들 이거 잘 안 되면 어떻게 할 거야? 라고 할 때 이거를 그 업체한테 이 내 물류 프로세스 운영의 전체를 이걸 도입하면서 맡긴다? 아니면 기존에 깔려있던 WCS 업체한테 야 새로운 업체가 하나 내가 도입할 건데 얘 좀 엮어주라. 그 정도 레벨로 우리가 그런 기술을 도입하는 데는 부담이 있다는 거예요. 한계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WES가 필요해지고 있다. 그리고 이미 가장 많은 전 세계적으로 물류센터 안에서 쓰이는 기술의 정점에 다다라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WES와 WCS의 차이는 다음과 같습니다. 솔루션이 지향하는 사상 자체가 다릅니다. WCS는 물류센터 안에 들어와 있는 다양한 설비 장비를 통합하는 게 메인입니다. 하지만 WES는 이렇게 통합되어 있는 설비 장비를 잘 쓰는 게 목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당장 전시회 1층, 3층 가서 쇼핑하듯이 내가 A 제품, B 제품, C 제품 넣고 싶다라고 하면 가장 먼저 필요한 게 어떤 특정 회사를 통해서 내가 B 제품, C 제품도 쓸 건데 이거 엮어줄 수 있니? 라고 하는 게 바로 WCS입니다. 그러면 A 회사는 내가 전문성이 있는 분야면 내가 엮어줄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이 각각의 고유의 설비들을 하나의 이 상위 시스템 WMS와 연동할 수 있는 이 인터페이스를 한다는 것들이 단순히 쉬운 영역도 있지만은 내가 인터페이스를 해야 되는 방식이라든지 인터페이스를 안 해본 영역이라고 하면은 어떤 업체한테 이것 좀 엮어줘라고 했지만 엮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이 WCS라고 하는 시장 자체가 생긴 거고 WCS 업체는 당신이 엮어주라고 하니까 내가 엮어는 줬지만 이거를 잘 쓰는 거는 당신이 잘 쓰셔야죠 라는 게 이 WMS와 WCS의 간극이고 그게 결국 WES의 필요입니다. 그래서 WES는 결과적으로는 창고 운영 전반의 관리를 최적화하는 게 목적입니다. 그리고 다양한 시스템과 통합해서 전체 운영을 관리하고 물류센터 운영 중심의 데이터를 처리하고 있고요. 그리고 하드웨어의 중심이 아니라 이 솔루션들이 들어가 있는 프로세스에 있는 그런 것들을 소프트웨어 관점에서 보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A 설비의 어떤 이 캐파라든지 특정 주문들이 몰려서 이거를 B 설비로 보낼 수도 있어야 됩니다. 그런 것들을 설비 자체는 판단을 하지 못하는 거죠. 자기한테 오는 것만 받아들이고 있으니까. WCS는 그냥 WMS에서 자 오늘 10,000개를 내가 A, B, C로 뿌리겠다라고 하면 네 뿌리겠습니다 하고 소통만 해주는 채널이라는 거죠. 근데 WS는 A, B, C로 가고 있는 것들을 보면서 아 이거 A로 가기에는 너무 이 캐파가 지금 버퍼도 없이 계속 부담이 되니까 얘를 다시 B로 보내야 되겠다라고 하는 판단을 하는 기능이 이제 있는 것들이 바로 WS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사상 자체가 창고 운영 전반에 걸쳐서 적용하는 작업 흐름의 최적화, 자원 배분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맞닥뜨리실 이제 단계입니다. 아마 이 제일 왼쪽에 있는 1단계는 뭐
그냥 늘상 부딪히는 겁니다. 창고를 내가 얼마나 크고 작은 걸 갖고 있냐에 따라서 뭐 컨베이어 한 대 도입한다라고 하면 컨베이어 회사한테 야 이것 좀 우리 시스템하고 우리 뭐 네트워크하고 연결해 주세요. 이게 이제 1단계고요. 그러면은 설비 설치하는 업체가 이제 연결 모듈을 갖고 오거나 이제 판매를 하게 되는 거고 이제 두 번째가 이제 뭔가 기존에 내가 소프트를 쓰고 있는데 뭔가 오토라벨을 붙인다든지 뭔가 다른 소프트를 붙인다든지 하면 이제 자동화 설비 공급업체가 이 WCS 솔루션을 갖고 있으면 제 거를 팔기 위해서 제가 묶어 드릴게요. 근데 이제 정말로 컨베이어나 소프트나 로봇만 정말 열심히 만드는 기술 중심 회사는 저 소프트라는 거 엮는 거 잘 모르겠는데요. 저희는 로봇 막 2톤으로만 달리는 것만 집중하고 있어요. 우리끼리 잘 다니고 있어요. 우리끼리 라우팅 최적화할 수 있어요. 대신 우리가 풀어야 될, 우리가 처리될 물량만 주시면 우리는 그 안에서 정말로 잘 소화할 수 있어요. 이런 거에 집중하고 있는 회사들은 소프트를 연결해 주세요라고 하면 이제 당황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SI 업체를 끼고 고객사가 SI 업체를 부르거나 우리 걸 팔기 위해서 SI 업체를 끼고 들어가서 WCS를 통해서 연결을 하는 거죠. 근데 이제 마지막으로는 이렇게 했던 아까 실패 사례라든지 목적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최근에는 이거를 비싼 설비를 샀으면 잘 쓰는 게 중요하니까 WCS보다 WES가 필요하다라는 거를 가지고 WES까지 최근에 요구를 하는 고객들이 생기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WES가 생소한 용어지만 전 세계적으로 특히 북미와 유럽에서는 WES 시장이 매년 성장하고 있습니다. WES 기반으로 창고를 운영하면 좋은 게 뭐냐라고 하면 일단은 주문을 최적화, 자원을 최적화, 그리고 생산성을 관리할 수 있기 때문에 기존에 처리했던 캐파보다 더 낮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비효율을 제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관점에서 솔루션에 대한 신뢰도라든지 구매 전환율 이런 것들이 향상이 될 수 있고요. 이거는 결국은 내가 지금 운영하고 있는 물류창고의 운영원가 그리고 내가 영업을 해야 될 고객을 대상으로 우리 회사의 경쟁력 향상에 도움이 되고요. 내가 운영하면서 갖고 있던 이런 데이터들은 우리의 WES에 탑재가 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어떤 특정 관리자, 어떤 특정 담당자에 종속되지 않고 WES 솔루션만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향상된 이런 결과들을 도출할 수 있습니다. 저희 WES는 WMS와 이 ECS를 통해서 통솔되고 있는 다양한 자동화 설비 중간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얘기한 오토스토어의 경우에도 이 하위단에 있는 이런 설비 장비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다음 발표할 트위니도 이렇게 물류센터에서 작업을 수행하고 있는 하나의 피킹 로봇 솔루션의 하나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오후에 발표할 XYZ 로보틱스 같은 경우도 이 아래쪽에서 특정 업무를 수행하는 그리고 다양한 자동화 솔루션들이 이 안에 있습니다. 근데 이 WMS에서 처리할 다양한 업무들을 WES에서 주문을 분석하고 장비를 할당을 하고 자원을 관리하는 것들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말로만 하냐 이게 아니라 설비 장비들을 다양하게 모니터링할 수 있는 이런 환경을 갖추고 있습니다. 실제로 다양한 데이터 비주얼라이저를 할 수 있는 니어뷰를 통해서 저희는 설비 장비, 생산성 그리고 그 외에 기타 고객들이 데이터를 통해서 보고자 하는 것들을 웹 화면을 통해서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저희 니어뷰는 보고자 하는 것들을 쉽고 빠르게 볼 수 있는 형태로 다양한 라이브러리를 구축할 수 있고요. 구축하는 방식도 우리가 파워포인트를 박스를 설정을 하고 내가 이 박스에 어떤 하이퍼링크를 걸면 그 하이퍼링크에 걸린 것들이 연동이 되는 것처럼 내가 생산성을 보고 싶어라고 하면 생산성이라고 하는 이런 이제 그림을 그리고 생산성과 관련된 데이터를 바인딩을 하게 되면 고객사 데이터를 통해서 불러올 수 있는 그래서 유연하고 확장이 가능하고 그리고 경제적으로 데이터 모니터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특정 설비를 납품받으실 때 이 설비를 모니터링하고 싶은데 이 모니터링 솔루션 자체만 해도 상당히 많은 돈을 설비업체가 요구할 수도 있고 우리는 그거는 못해요 라고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저희는 WES를 하다 보면 그런 것들을 모니터링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프트에서 올라오는 정보를 모니터링 하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만들 수 있어야 되고 만들어 두고 있고요. 소프터, 로봇, 다양한 그리고 DAS, DPS에 관련된 것들을 저희가 볼 수 있고 보고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물류 작업에 최적화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전통적인 물류 시장에서 WES를 활용해서 DAS와 DPS, 컨베이어 이런 것들을 정말로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사례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WES의 솔루션을 가지고 효과를 보고 지속적으로 도입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WES와 로봇을 통해서 다양한 로봇들이 같이 일을 할 때 WES가 자원을 배분하고 관리하는 것들을 통해서 로봇과 관련된 물류센터에서도 할 수 있고, 또는 로봇과 일반 설비들이 결합된 곳에서도 이렇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WMS가 하지 못하는 이런 풀필먼트라든지 물류의 주문의 복잡성을 저희 WS가 처리하고, 좋은 기술들이 들어오고 있는 이 현장에서 WMS와 소통하기 어려운 것들, 그리고 WCS가 제한적으로 하지 못했던 것들을 WES를 통해서 경쟁력을 고객사에게 확보해 드리도록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뭐 SI도 하고 있지만 이 WES라고 하는 솔루션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문 최적화, 장비, 자원 이렇게 다양한 지능형 모듈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출고단에서 어떤 박스들을 적정하게 추천을 해서 박스 적임률을 최대한 높여서 우리가 이 비어있는 공간들을 줄여줄 수 있는지, 그게 결국은 택배비라든지 해외로 나가는 경우에는 항공 운송료들이 비싸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최대한 적정한 박스에 담아서 내보낼 수 있다라는 목적을 가지고 주문 자체를 그렇게 구분해서 내리게 됩니다. 그런 것들이 필요한 고객에게는 다양한 이 WES 기능도 기능이지만 해당 기능만 별도로 구매를 해서 쓸 수가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풀필먼트를 하면서 몇 개 고객사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 매일매일 물성이 바뀌고 A 고객사가 오늘 프로모션을 해가지고 이쪽에서 뭔가 엄청나게 일이 터졌는데 과연 이게 어떻게 처리하면 좋을지 도저히 감이 없다. 주문이 지난달에는 10,000건이었는데 평균 갑자기 이 사람이 무슨 내고왕 같은 행사를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40,000건, 50,000건 터지면 이제 당황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럴 때 이제 저희가 50,000건의 주문을 저희가 분석을 하고 어떤 순서대로 어떻게 쳐내는 게 좋겠습니다라는 것들을 알려드릴 필요가 있을 때는 주문 분석 서비스만으로도 고객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입고와 출고까지 모든 물류센터 안에서 프로세스와 그리고 물류 운영을 위해서 필요한 관리자 관점에서, 운영자 관점에서 대시보드를 이렇게 제공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WES라고 하는 솔루션은 사상입니다. 사상. 그렇기 때문에 내가 카트만 끌고 다니면서 수기송장을 보면서 뭔가 효율을 내야 되는 공간에서도 쓸 수 있습니다. 내가 1000건을 처리하는 공간이지만 500평밖에 안 되고 우리 작업자들이 카트를 끌고 다니고 있지만 이것 또한 WES로 주문을 최적화를 하면 더 적은 인원으로 또는 더 많은 캐파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서비스부터 아주 복잡 다양한 WES, 그러니까 WCS를 포함한 WES의 기본적인 하드웨어 통합부터 이런 자원의 관리가 절실한 이런 것들까지 단계별로 우리 사용자의 환경에 맞게끔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게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은 하드웨어 회사를 만나면 아마 2단계 이후부터 주로 만날 거예요. 2단계는 조금 중소 중견 회사들 있지 않습니까? 다스, DPS 주로 팔면서 소토도 팔고 뭐 하는 회사들도 있을 테지만 이제 고객 관점에서 보면은 내가 풀어야 될 문제를 그들한테 찾아가 가지고 내 주문이 뭐 이 정도밖에 안 되고요. 내가 지금 상황이 이만저만한데요. 내 운영 현장에 대한 솔루션을 주실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컨설팅이 아니고서는 설비 장비 회사들은 그래서 당신 나한테 발주를 낼 거면 내가 몇 개를 주면 되는데요. 발주를 내기 위한 물동량이 대충 몇 개인데요. 시간당 몇 개 쳐내실 게 목표인데요. 라고 하는 걸로 돌아가거든요. 근데 저희는 당신이 지금 하루에 쳐내는 주문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이 주문에 대한 구성을 보니 이런 설비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설비는 이렇게 WES를 통해서 돌렸을 때 그냥 WES가 없는 것보다 투자비가 더 적게 되고 ROI가 더 빨리 나오고 더 안정적으로, 그리고 주문이 바뀌었을 때도 적어도 이 정도까지는 처리할 수 있습니다라는 것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설비가 없는 곳에서도 매뉴얼로 하고 있는 카트 피킹의 경우에도 태블릿 하나만 붙여서
당신이 지금 수기송장으로 하고 있는 거랑 달리 태블릿에서 이런 형태로 피킹을 하시면 됩니다라는 것들을 알려드리는 것부터 저희가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이제 WES로 이제 하면 어떻게 하냐라는 건데, WMS만 갖고 한다고 하면 이런 다양한 로봇 솔루션들이 들어간다고 하면 결국은 로봇 솔루션들이 원하는 건 뭐냐면, 그러면 제가 그래서 WMS가 하고자 하는 게 뭡니까? 나에게 시키고자 하는 게 뭡니까? 저 어디에서 몇 개 하면 됩니까를 물어보는 거거든요. 그럼 WMS에서는 그러게 말이야, 내가 너한테 몇 개를 줘야 될 건지는 내가 대충 이 물량 구분해 보니까 이 정도 주면 될 것 같아. 계획 당시에는. 근데 이게 자꾸 바뀌잖아요. 바뀌고 때로는 이쪽이 버튼이 걸리면 얘한테도 주고 싶은데 그러면 또 그 판단을 계속 이제 WMS를 담당하는 담당자가 해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가 현실적으로 생각해 보면 WMS 담당자가 현장에서 운영하시는 분이 이런 데이터들을 동적으로 항상 보면서 잘 밸런싱 할 수 있는 기술을 갖고 있을까요? 없잖아요. 결국은 WMS가 정해진 로직대로 어떤 시점에 따라서 이 문제가 생기기 전까지 계속 이렇게 할당을 할 거란 말이에요. 근데 저희는 WES는 전체 주문 리스트를 받아가지고 이 재고의 등급을 동적으로 할당을 하게 되고, 이 재고의 등급에 맞는 이 설비 장비를 분배를 하게 되고, 또 이런 설비 장비 안에서도 이 최적화된 이 할당과 작업을 할 수 있게끔 저희가 운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뭐 출고 수령과 SKU의 비중들을 보고 오전에 주문을 분석을 해봤더니 16,500개의 주문 중에 오늘의 주문의 패턴은 다스로 한 14,000개 쳐내면 될 것 같다. DPS로는 한 2,100개 쳐내면 될 것 같다. 이런 것들을 담당자가 아침에 출근을 하게 되면 이제 WES를 키게 되고 WMS로부터 인터페이스를 받는 주문을 불러오는 거예요. 주문을 불러오면 자동으로 WES가 자, 오늘은 다스로는 이만큼 하시고 DPS로는 이만큼 하세요 라고 이제 작업이 자동으로 할당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갖고 있는 주문 최적화는 뭐냐면, 최소한의 SKU로 이 4개의 주문의 조합만으로도 엄청난 주문을 쳐낼 수 있는, 300개의 동일한 주문을 쳐내기 위해서 어떤 사람들은 300개의 주문을 쳐내기 위해서 5개, 6개 아니면 주문 조합이 잘 안 됐을 경우에 생산성이 떨어지는데, 저희는 4개의 SKU의 조합만으로 300개의 주문을 먼저 쳐낼 수 있게 하는 그런 것들이 경험과 이 WMS의 룰이 아닌 시스템에 의해서 자동으로 패턴 주문을 추천을 하고, 그리고 분류 작업에 대한 난이도가 그렇기 때문에 4개의 조합만으로 300개를 쳐낼 수 있기 때문에 좋아진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런 것들이 누적되면서 상품 간의 연관성을 파악하게 돼서 이런 상품들의 연관성을 바탕으로 입고할 때부터 이 제품은 어디에 넣는 게 좋겠다, 이 제품은 이렇게 붙여놓는 게 좋겠다라는 것들까지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박스 추천이라고 하는 이런 서비스들이 사전에 이제 주문을 할당할 때부터 이제 반영이 되면 결과적으로 이제 우리가 내보내는 박스는 결국 어떻게 판단이 되냐면, 최종 작업 현장에서 작업자가 보통 이 정도 주문에 대한 것들이 감으로 또는 이제 누적된 암묵적인 통계로 박스를 잔뜩 갖다 놓고 이제 작업을 하기 시작하는데, 저희는 이제 박스의 이 최적과 여기에 담길 최적들을 사전에 파악을 해서 이 제품은 1호 박스, 이 제품은 2호 박스, 이렇게 해서 박스를 사전에 매핑을 하고 주문을 할당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상당히 높은 최적률을 감안을 하고, 그리고 여기에 들어가는 부자재라든지 다양한 것들까지 고려해서 안정적으로 파손 없이 고객에게 갈 수 있게끔 박스의 최적률을 최대한 높임으로 인해서 화주사별로 상당히 많은 월 포장 비용 감소 효과를 누렸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WES 없이 운영했던 현장과 저희 WES 기반으로 고객들이 물류 운영을 했을 때의 효과성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양한 저희 기업들이 확보가 되어 있고, 저희는 WES 기업이기 때문에 다양한 자동화 솔루션 기업들과 그리고 다양한 이 전후방의 이런 소프트웨어 기업과도 협업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